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영선입니다. 우리가 성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크게 두 줄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줄기는 성적인 스트레스예요. 뭐 성적 고통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줄기는 성기능 장애. 그래서 이 성기능 장애와 성적 스트레스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이제 sexual distress라고 하거든요. 다 괜찮은데 성생활 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는 거예요. 왠지 자신감이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산부인과니까 이제 여성들 초점으로 봤을 때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성생활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질이완증이에요. 질이완증.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질이완증이 없어요. 그런 분 있죠. 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날씬하고 몸매도 좋은데 본인은 자꾸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질이완증도 그런 착각 속에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있다. 그럴 때는 정말 질이완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질이완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부부관계를 하실 때 이제 뭐 소리가 난다. 뭐 질방기라고도 하죠.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헐거운 느낌이 든다. 뭐 심하면은 뭐 뭔가 이렇게 자궁이 내려온 느낌이 든다. 뭐 요실금 증상도 동반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감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경우는 진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 심하지 않다, 그냥 약간 질환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필러라든지 고주파, 레이저 이런 것들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정말 심한 분들 그걸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질 용적률을 재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막 75 이상 나온다. 이런 분들은 너무 심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드림코아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수술법을 통해서 질이완증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은 이제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 8, 90년대 방식인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아직도 그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입구만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은 항아리처럼 넓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질이완증이 해결이 안 되고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풀어져요. 오히려 폐경이 되면 입구만 좁혀져 가지고 나중에 건조해지면은요, 성관계 할 때 통증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넓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안쪽 중간 부위를 좁히는 게 중요하다. 거기가 이제 골반저 근육이 위치하고 있고 성관계 할 때 가장 예민한 부위예요. 그래서 입구 쪽이 아니라 질의 중간 부위에 위치한 데를 좁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줄기, 성적인 기능 장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성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거, 성욕이 없는 거죠. 성욕이 떨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성욕은 있는데 흥분이 안 돼. 관계를 할 때 흥분이 돼야지 이제 오르가즘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흥분이 안 되는 거.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오르가즘 장애죠. 실제로 여성분들이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오르가즘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성이죠, 가성. 가짜. 상대방에게 내가 흥분했다, 오르가즘 느꼈다는 거를 연극하는 경우가 많아요. 찌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교통이에요. 성교통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기능 장애가 왜 올까? 그걸 하나씩 풀어보면은 첫 번째, 성욕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욕을 북돋아주는 음식들을 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약도 있어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아그라, 흔히 잘 알죠. 비아그라가 있는데 여성용 비아그라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얘가 문제가 얼굴이 빨개져. 마치 흥분한 것처럼. 그래서 좀 부작용들이 많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부신피질 호르몬 DHEAS라고 합니다. 이것을 함유한 그런 영양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공이 성욕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제 중에서 리비알 계통의 약, 티볼론 계통의 약, 이 티볼론 계통의 카피약이 상당히 많은데 이 약들이 이제 좀 올라간다, 성욕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들도 많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음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단백질 뭐 이런 것도 함유하고, 우리가 왜냐면은 성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게 산화를 억제하고 호르몬의 이제 주된 성분이 단백질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 딱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옛날에 카사노바. 예, 굴입니다, 굴. 굴이 가장 흔하게 유명하고, 그리고 또 낙지. 이 낙지가 뭐 수험생들은 머리를 좋게 한다 하는데 성생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과일 중에서도 사과나 아보카도, 그리고 이제 토마토 이런 것들도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복분자 아시죠? 복분자. 저도 이게 복분자술 이제 좀 좋아하는데, 이 복분자라는 것이 그 한문을 이제 풀이하면은
오강을 엎었다는 거래요. 그래서 복분자래요. 그만큼 이제 세다는 얘기죠. 정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새우. 상당히 이제 단백질 이런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이게 성호르몬의 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껍질도 많이 좋아요. 그래서 새우는 모든 게 다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흥분의 문제. 우리가 흥분하고 오르가즘은 이제 좀 비슷한 건데, 이게 혈액순환이 감소해서 그래요. 혈액순환. 그러니까 외음부 질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감소하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남성이 발기할 때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발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먹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음액이 요만하잖아요. 되게 작은데 안쪽으로는 혈관 덩어리들이 있어요.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해면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서 피가 들어와가지고 우렬이 되면서 질 자체가 타이트해지고 질 입구가 꽃 모양으로 바뀌게 돼야 이제 흥분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은 폐경되신 분들 있죠. 물론 폐경이 안 된 분들 중에도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폐경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건조해지잖아요. 혈액순환이 감소했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유방암으로 수술하신 분들이에요. 여성들의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난소 기능도 완전히 스탑이 되고 외음부 질로 가는 혈액량도 상당히 줄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나라 분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암에 걸리면 이상하게 나물만 먹어.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물만 먹고, 거기다 또 하나의 선입관이 성생활을 아예 안 해버려.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남편분이 뭐 대장암에 걸려서 지금은 다 치료가 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성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생활을 꾸준히 해야지 면역력이 좋아져요. 뭐 부부관계도 좋아지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염증도 잘 생기지만 암도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암을 예방해야죠. 항암제 같은 거는 약이잖아요. 독하죠. 머리 빠지고. 근데 성생활은요, 돈도 안 들어. 부작용도 없어요. 다만 뭐 심장질환이 심각하다 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암에 걸려가지고 성생활을 이렇게 자제하거나 안 하는 거는 잘못된 선입관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혈액순환의 문제다. 그래서 폐경이라든지 유방암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되잖아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는 제 유튜브에도 나와 있지만 금실. 이게 금실이요, 혈액순환을 완전히 촉진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호르몬제 있다고 그랬죠. 드림령. 얘네들이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이런 에스트로겐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거기서 또 하나 좋은 거는 열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을 가하면은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이 열을 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시중에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올리는 방법, 초음파를 이용해서 열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질하고 외음부에다가 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흥분장애, 오르가즘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교통은 이제 뭐 그동안 여러 번 언급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성교통 자체도 결국은 건조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랑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부드러워지겠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성생활의 만족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성흥분장애나 오르가즘 장애 그리고 성교통은 치료하는 게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성적 스트레스는 본인이 질이완증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질이완증의 원인이 대부분 임신 출산이거든요. 임신 출산을 하면은 늘어나겠죠. 아기 머리가 10cm가 되는데 나오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태를 봐서 간단하게부터 좀 수술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자. 그리고 성에 좋은 음식들 또 약들을 섭취하면은 성적인 그 기능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